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님 신약허가 신청이 순항 중인 가운데 자 주가는 이제 34,000원 회복이 이번 주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입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정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장 전 한 54분 정도, 1시간 정도 남겨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주 이제 후반부에 고용 지표 중에서 특히 이제 임금 상승률이 이제 조금 생각보다 낮으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에 이번 주에 이제 12일 날 12월 달에 인플레이션 부분을 발표를 합니다만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고용 시장에서 이제 실업률이 이제 막 확 떨어지지는 않고 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만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낮게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좀 강한 상승이 나왔고 이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 시장의 호조와 더불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제 상승 흐름들이 오늘도 좀 이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56% 강세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는 0.33, 0.45%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0.50% 강세고요. 유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한 3%. 올해 이제 금값 상승률 관련되는 부분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0.62% 강세죠. 지난주 후반부에 이제 빅랠리가 있고 난 다음에 이날도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흐름들을 연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코로나 때 이제 실내 요가복 관련해서 이제 강한 상승이 있었던 룰루 관련되는 부분들이 주가였던 이제 뭐 부진 이야기들도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밈 주식이었죠. 욕실 용품 관련되는 BBBY가 주가가 뭐 난데없이 올라갔다가 지금 뱅클루프트 관련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뭐 이런 어떤 개별 이슈까지 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지난주에 레온제 커프만 이제 억만전자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뭐 베어마켓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지난주 후반에서 이제 이번 주 이제 다우 지수라든지 이런 시장에 선물 흐름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시장의 어떤 상승으로 계속 갈지 여부가 이번 주 이제 12월 달 물가 관련되는 CPI 지표가 나오는 12월 달이 10일이죠. 이번 주 이제 국내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정도 이제 어떻게 될지가 가장 뭐 중요한 어떤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장 전반으로 보게 되면 시장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도 외국인 기관들이 강한 매수 흐름을 거래소 중심으로 코스닥도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원달러 한주 자체가 지금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25원 10전 정도 빠지면서 1243원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보통 연말에도 이제 이런 달러의 어떤 약세 흐름이 내면서 원화의 어떤 강세 흐름이 내면서 시장은 이제 수급의 어떤 견조함으로 2350선까지 좀 올라오는 어떤 강세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실적 발표에 어닝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을 바라보면서 수급의 유입이 주가는 이미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반영했다는 어떤 흐름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 NDA 신청의 어떤 순항 어떤 소식이 나타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대비 뭐 강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 HLB가 1.77 제약이 2% 테라피틱스가 2.64% 그러면서 이제 강보합세 흐름을 보여줬죠.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현물에서는 이제 외국인 기관들 일단 매수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한 자리 숫자로 좀 안정감이 있는 어떤 흐름
보여줬고요. 시간의 흐름에서 큰 흐름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어떤 이제 프로그램하고 연동되는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에 좀 다르게 프로그램 쪽에서 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만 크게 뭐 나쁘지도 않았고 뭐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아침에 올라갔던 부분들을 다시 오후장에도 오전에 어떤 고점 부분까지 올라가면서 일단 마무리했다는 부분들이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이제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정말 이제 몇 달 만에 21 이평을 이제 10월달 이후 처음으로 돌파하고 안 빠지면서 지지 흐름을 일단 보였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자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 추세 상방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윗단에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이 한 32,000원대 부분인데 다운그레이드에 있던 이제 박스권 가격들이 이제 30,000원, 34,000원 가격이기 때문에 이 32,000원에 걸려 있는 이 볼린저 밴드 이 가격 상한선 가격을 어떻게 이제 뚫고서 태깅을 해주느냐가 HLB 입장에서는 윗단에서는 가장 중요할 거고요. 아랫단에서는 이제 양봉의 시가 라인까지 안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시가 라인은 이제 27,750원이니까 21 이평선이 이제 걸려 있는 오늘 기준으로 가격이 3만원대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 가격을 훼손시켜 주지 않으면서 21 이평선에 3만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이 이제 걸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유지해 주면서 윗단으로 그냥 빠르게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 34,000원대 흐름이 간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제 12월달 넘게 플랫형으로 이제 조정받았던 라인의 부분들을 NDA 신청이라고 하는 이제 모멘텀을 본격화시키면서 계속 이제 후속이 이제 기사들이 나오냐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월봉상의 쓰리바닥 형태를 만들 수 있는 흐름을 1월 달에 만들어내느냐가 중장기적으로도 NDA 신청과 이후의 어떤 과정들에서 가장 뭐 중요한 어떤 흐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기사 나왔던 거 보면 이제 오전에 나왔던 게 HLB가 신약 허가 신청 순항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그렇고, 그러면 리보세라님을 제한하고 나머지 파이프라인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2019년도에 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통계적 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빠졌다가 에스모학회에서 나름 이제 NDA 신청 기대감이 일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후에 좀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크게 겪고 난 다음에 HLB 입장에서 신약 개발 전략을 좀 수정했습니다. 그간에는 원샷 온킬 전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 가는 뭐 이런 직렬식이었던 신약 개발 전략을 펼쳐왔다가 이런 부분들에서 리스크가 좀 크다는 부분들을 인식하면서 그 뒤에 방법은 이제 M&A를 통해서 다양한 후보 물질의 어떤 확보와 개발을 좀 매진했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유상증자라든지 메자닌 자금을 통해서 자금도 확보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HLB가 리보세라니 외에 확보한 파이프라인이 한 10여 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R&D 과정이 좀 높아서 지금 이제 신약에 도전할 후보 물질로 들어가 있는 게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이제 교모 세포종이라든지 HLB 테라피틱스 과거에 이제 GTBNT일 때 진행해 왔던 이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신경영양성 각막염,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교모 세포종이 있죠. 그리고 기타 이제 좀 초기 단계입니다만 베리스모 쪽에 이제 키르카티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HLB 생명과학이 항서제약으로부터 이제 라이센스 ENS 개발하고 있는 파이로티닉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뭐 경구용입니다만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어떤 파이프라인을 좀 구축했는데요. 사실 좀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자금이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확실한 저 파이프라인을
개발해서 상업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금의 어떤 이제 효율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집중하게 되면 이게 실패하면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상당히 좀 도움됩니다만 자금의 부족이 있는 부분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동안 이제 3년 동안의 유증이라든지 자금 확보를 통해서 확보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HLB 입장에서는 바이오주의 어떤 흥망성쇠에서 생존 전략으로 뭐 의미 있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장 메인이라고 하는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위암 말고 이제 간암이라든지 선양 남삼 쪽에서 작년도에 이제 데이터 확보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결과로 치달을 수 있는 NDA 신청 과정과 그 이후의 결과를 기다리는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시점에 들어왔고, 여기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기타 이제 파이프라인의 확장과 추가적인 기업 가치의 상승까지도 이제 넘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리보세라님의 NDA 과정 자체가 얼마만큼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 진행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신약 성공률 자체가 한 10,000가지 정도의 후보 물질이 최종적으로는 한 5%도 안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동안에 단일 물질에 이제 올인했던 전략들이 주가 측면이라든지 회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리스키하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이제 이런 어떤 변동상이 있었고, 나름 이제 재무적인 어떤 부분을 여러 이제 M&A를 통해서 확보해서 재무적인 어떤 안정성까지 지금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올해 진행하는 이 특히나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NDA 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간암 관련해서 항서제약의 어떤 제조시설과 이 캐나다 쪽 엘레바 그 제조시설에 관련되는 이제 생동학적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좀 종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또 CMC 이슈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에 이제 프로세스를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이제 NDA 절차에 구체화된 어떤 진전까지 후속 부분까지 이어지기를 좀 주가 측면에서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행남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모델링 시뮬레이션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후에 어떻게 이제 빠르게 이제 좀 진행을 하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이런 흐름들의 주가 흐름들을 시장과 더불어서 이 성장주들 흐름, 그래서 이제 이 21일평을 지키면서 34,000원대 회복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제 31,650원 조금 더 올라가면 32,000원대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이제 윗꼬리가 아니라 여기를 간통할 수 있는 흐름들을 뽑으면서 34,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회사가 말한 1분기 내에 ND의 어떤 그 기대감들을 주가에 계속 반영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주가 흐름들을 보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계속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